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운영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종류와 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릎 통증이 잘 낫지가 않으시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 영상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무릎을 다쳐서 발생하는 외상성 통증이 있겠고요. 그리고 무릎을 다치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비외상성 통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상성 통증이라는 거는 다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무릎 통증이 없다가 어떤 운동을 하는 도중이라던가 운동을 한 후, 그리고 과도한 활동을 한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외상성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상성 통증으로 무릎에서 손상될 수 있는 부위들은 뼈, 그리고 인대, 그리고 연골, 그리고 건이나 근육,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은 일단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크게 보면 대퇴골과 슬개골, 경골, 비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구조물들 중에서 충격을 받아서 일부 뼈가 부러지는 현상을 무릎의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절이 발생했을 때 통증은 혹시라도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기도 힘들어지고요.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무릎이 많이 부어오르고, 본인이 스스로 걸음을 걸었을 때 세 발짝 이상은 움직이기 힘든 상태를 보통 우리가 골절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을 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인대 손상이 있습니다. 인대 손상은 스포츠를 할 때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본인에게 무리한 과도한 동작이나 운동을 했을 때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릎의 인대 중에서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부위는 우리가 흔히 이름을 들어본 십자인대, 그리고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무릎을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기도 힘들어질 뿐더러 무릎이 부어오르는 경우들도 많고요. 무릎이 덜컹거리거나 흔들리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측 측부인대나 외측 측부인대가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외측이나 내측으로 힘을 주면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이 되면은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손상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존적인 치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나 침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상성 통증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연골의 손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반월상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골이라는 것은 이제 뼈 사이에 있고, 그리고 혈관 분포가 좀 적기 때문에 이 연골이 한번 손상을 과하게 입게 되면은 스스로 회복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손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술적인 처치를 하게 되는데, 일정 이상의 손상이 안 일어난 경우에는 또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또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증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골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락킹 증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릎이 잠겨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굽혔다 폈다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무릎을 돌렸을 때 소리가 나는 현상이라든지, 무릎을 굽혔다 펼 때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연골이 파열되는 현상과 함께 겪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힘줄이나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과 근육의 종류를 알아보게 되면은 그런 근육들이 손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대퇴사두근이라던가 무릎 안쪽에 있는 내전근 그룹, 바깥쪽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 같은 외전근의 그룹들,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 이런 것들이 힘줄, 그리고 이제 근육이 손상이 되게 됐을 때 또 이제 무릎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뼈나 인대나 관절, 그러니까 연골의 손상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거나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만성 염증으로 발생을 해서 만성 통증으로 가기 쉬운 것이 이 건이라던가 근육의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퇴 하두근의 건 쪽에 손상과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무릎 뼈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위아래쪽 정중앙 쪽으로 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릎 내측에 우리가 통증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에는 거위발 건염을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거위발 건염이라는 것은 그 해당 부위에 인대와 그리고 이제 건들이 모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제 그 부위에 있는 점액낭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본인이 50세 이상이시라면 이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 없이 무릎이 이제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있고 만져보게 되면 물이 차 있는 느낌이 느껴진다든지 혹은 이제 굽히고 펼 때 통증이 있거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혹은 계단을 올라가거나 하면서 무릎에 하중을 주었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연골이 닳아지면서 뼈와 뼈 사이가 붙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 만큼 무릎을 이제 100살까지 잘 쓰려면은 무릎의 건강 상태를 평소에 잘 유지를 해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최대한 느리게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운동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50세 이하에서도 과도한 운동을 하셨거나 과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과 관련된 구조에 이제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들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골반이라든지 정강이뼈 그리고 이제 발 이런 구조물들이 무릎과 연관된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구조물들의 불균형이 생겨서 2차적으로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구조가 좀 변해버린 경우라면 외반슬, 내반슬, 그러니까 X다리나 O다리 증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우리가 팔자걸음을 많이 걷게 되면은 골반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무릎 내측과 외측의 균형이 달라지게 되면서 한쪽으로 심한 하중이 실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앞쪽으로 나온다던가 혹은 뒤쪽으로 너무 들어간다던가 하면서 또 이제 무릎의 하중을 한쪽으로만 쏠리게 하거나 특정 부위에 쏠리게 할 경우에는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발 모양이 좋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평발인 경우에는 무릎 내측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형태로 또 이제 발의 모양이 이상할 경우에도 무릎 외측이라던가 중앙 부위나 내측에 영향을 주어서 무릎 통증을 만성적으로 발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알기 쉬운 평발과 관련된 진단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본인의 이제 발바닥을 봤을 때 두 번째 발가락 아래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있다면 본인이 평발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아치가 있죠. 이런 아치가 무너지는 현상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릎 내측에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무릎 내측이 계속 아프신 분이라면 본인의 발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완전히 진단을 해서 또 고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진단을 제대로 받아보시고 운동이라던가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주사치료라던가 침치료라든지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평발 현상이라고 한다면 신발을 좀 교정하는 신발을 신거나 아치 서포터를 대서 발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비외상성 무릎 통증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요. 허리에서 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릎이 아프기는 한데 이게 무릎을 눌러봤을 때 내가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 구부리거나 폈을 때 통증이 심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무언가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리 디스크 증상과 같이 이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무릎과 연관된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진단을 통해서 허리를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무릎의 통증이 나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퇴슬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퇴슬개 증후군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는 말도 같이 쓰게 되는데 두 가지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이고 무릎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퇴슬개 증후군이라는 것은 대퇴골과 슬개골이 만나는 부위에 그 구조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통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운동선수라던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에게도 생길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동이 부족한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앉아서 계속 생활을 하거나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슬개골 주변을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혹은 이제 무릎을 많이 사용해서 오래 걸었던 경우, 오래 서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 무릎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호발하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무릎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슬개골 주변에 어떤 침 치료라던가 뜸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무릎을 치료를 하면서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무릎의 대퇴사두근이라던가 혹은 엉덩이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대퇴슬개 증후군의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무릎 통증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른 무릎 통증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증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본인의 무릎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 만큼 우리의 무릎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서 앞으로도 좋아하는 스포츠를 잘 즐기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의학 지식을 전달을 하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